SK CNC 문항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콥입니다. SK CNC 문항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SK 계열사의 이제 인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것저것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세요? 형님. 왜? 통화 괜찮아요? 알았어, 화이팅하고. 네, 감사합니다.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항 자체를 매우 열심히 잘 만든 문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뭐 성장 과정 이런 거는 사실 변별력이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물어본 거 딱 3개였어요. SK CNC는 첫 번째 목표 달성 능력, 두 번째 문제 해결력, 세 번째 직무 전문성, 이 딱 3가지를 물어보면서 변별력을 두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 만들어진 문항이라 생각을 들고요. 잘 만들어진 문항일수록 변별력이 높고, 그 변별력이 높다는 것 자체는 경험 자체가 없으면 사실 쓰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전화했었던 인사 담당자분은 제가 매우 친한 형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목소리 나가는 거조차 조금 거부를 하셔가지고 아쉽지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높은 목표 설정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높은 목표, 이거 자체가 SK의 큰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스펙스라고 그러죠. 슈퍼 엑설런트를 줄여서 스펙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SK가 예전 2008년부터 계속 밀고 왔었던 거라고 해요. 지금도 뭐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우는 것보다 더 그 이상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SK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자발적으로 최고의 수준의 목표를 세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준 목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세운 목표, 즉 이 사람 성향 자체가 항상 정도껏 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목표를 도전하는 사람이냐,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가느냐,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키포인트 뭐다? 남들이 준 거 아니고, 남들에 의한 거 아니고 내가 세운 목표, 그것 중에서 큰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목표가 크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문항의 그 괄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라고 하죠. 회사는 다 그렇습니다. 목표만 높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위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고, 실행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회사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실행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높은 목표 세웠죠. 그렇다면 그거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 즉 내가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표를 왜 세웠냐? 중요하겠죠? 그럼 세웠으면, 목표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냐까지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가, 액션 플랜을 짜야 되겠죠. 그 액션 플랜을 짰어요. 그 액션대로 다 나가나요? 안 됩니다.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중간에 장애물이 들어왔어요. 그럼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쵸? 그리고 달성하다 보면은 주변에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반응들은 어땠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땠는가, 여기까지 쭉 일련의 과정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 있죠? 이게 바로 괄호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 담당자분께 여쭤봤어요. 문항은 짧은데 밑에 괄호가 길다. 괄호에 부연 설명이 길다. 그 부연 설명이 있는 거 모두 다 써야 되느냐 질문 드렸는데 다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SK에서 원하는 문제 해결 과정 전체를, 목표 달성 능력 전체를 쭉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모든 내용이 담기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도 목표를 달성해 가기 위한 과정들을 쭉 그려보니까 괄호에 있는 부연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모두 다 적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강박관념을 갖춰서 전체를 논리적으로 이어가려고 막 어거지로 끼워 맞춘다기보다는 내가 목표를 세운 것이 경험 무엇일까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지,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서 주변 반응들은 어땠다, 이렇게 흐름을 생각하면서 작성하신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 달성 능력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세운 목표, 그 중에 가장 큰 거.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위한 나의 액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키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실행이라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은 기존의 틀을 깬다, 과감한 실행이다, 뭔가 약간 실행을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
과감한 시도를 써야 고민되죠. 이거는 문제 해결력이 맞아요. 메인 베이스는요, 아이디어나 전략의 사고력을 묻는 거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행력까지 있는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공모전에 나갔거나 페이퍼워크를 해서 기획안을 제출했거나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행이 돼서 결과물까지 나온 사례를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 해결이란 큰 카테고리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긴가? 아무튼 어딘가에 나올 거예요. 예, 문제 해결 영상에서 그게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일단 문제 자체가 명확해야 되겠죠? 예, 명확해야 돼요. 그냥 분위기가 안 좋았다, 사이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것보다는 명확한 문제가 있는 게 좋아요. 뭐 누가 동아리를 하는데 우리 회원들이 이탈을 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회원들이 모집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폐강 위기에 놓쳤다든가, 정확한 객관적인 문제 상황이 있어요. 문제 현상이 있으면 그 문제 현상을 바로 해결하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문제가 정확히 뭔지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 인식. 그렇다면 문제가 원인이 뭐냐? 그걸 찾는 걸 문제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를 먼저 정확히 규정을 하고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원인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쓰는 게 문제 해결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면 더 딥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실행을 옮겨야 되겠죠? 예. 실행을 옮겼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하면서 장애물은 없었는지, 이런 내용까지 담아주는 게 두 번째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괄호에는 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의 주변의 반응 물어봤죠.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감수했다는 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과 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혁신적 사고를 묻는 케이스와 그 다음에 추진력, 실행력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이걸 따로 물어보게 되는데요. SK는 그걸 같이 물어보는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과정까지 묶어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항, 키워드. 첫 번째 뭐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논리적인 사고, 현상이 있으면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원인을 해결해서 현상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이 문제 해결을 되는 논리적인 과정과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파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방법을 알아냈으면 그거를 실행해 가는 과정.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세 번째, 직무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거는 그냥 열심히 쓰십시오. 직무 정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들을 전체 나열하고 이력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역량을 길러왔는지 다다익선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할게요. 어떤 분은 이거를 몇 자나 써야 돼요? 얼마나 써야 돼요? 다 써야 됩니까? 최대한 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어디서 필터가 걸리지 솔직히 몰라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금 쓰면은 많이 쓴 사람에 비해 성실성이 떨어져 보이거나 로열티가 떨어져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많이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SK 문항 정말 열심히 읽는다고 해요. 크로스 체킹도 해가면서 우리 정말 열심히 써서 여러분들 합격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SKCS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